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치만 보며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던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특별 기금 모금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KTN 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번 금수 조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그동안 유럽연합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춘 것과는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동맹이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획득 수단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조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고 유가 급등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받을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러시아 원유 금수 조처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휘발유와 디젤 생산에 필요한 연료 등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약 8%가량입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는 없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눈치만 보며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던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유럽으로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1을 가동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올해 연말까지 80%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에너지 수요를 러시아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 러시아가 유럽과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드스트림 1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EU는 천연가스 40%와 원유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EU가 유럽의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던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수입 금지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 석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EU도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줄이는 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도 러시아산 원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등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쉘의 벤 반 듀어든 CEO는 지난주 러시아산 원유 구입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푸틴의 돈줄을 조이는 방안은 유럽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유럽이 빠진 경우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 금지를 천명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이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이자 1위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가뜩이나 차질을 빚고 있는 글로벌 원유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대부분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배럴당 $200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아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구촌을 덮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1살 우크라이나 소년이 홀로 국경을 넘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약 600마일이 넘는 거리를 혼자 걸어 슬로바키아에 도착한 소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소년이 서럽게 울며 피난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초콜릿을 쥐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불과 11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슬로바키아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소년의 어머니는 몸이 편치 않은 데다가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함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아들을 홀로 슬로바키아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소년은 무려 600마일이 넘는 거리를 홀로 이동해 슬로바키아에 도착했고 친지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가는 소년의 영상이 화제가 돼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슬로바키아 당국을 향해 아들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간인들의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틀랜타 한인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특별 기금 모금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미셸 정모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금된 기금은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온라인 송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애틀랜타 한인회로 체크를 보내면 되며 메모란에 우크라이나 돕기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의회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군태세 점검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연방하원군사위원회는 9일, 상원군사위원회는 10일 각각 개최하며 이번 청문회에는 고폴 럭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콜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새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매년 3월 혹은 4월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청문회는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자 잔류를 결정한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를 기반으로 하는 코카콜라도 러시아 사업 유지를 결정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단독 유통하는 코카콜라 헬레닉은 지난 3일 우리든 협력사와 수천 명의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유통업계들은 코카콜라와 같은 러시아 시장에 잔류한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러시아 사업을 계속하기로 한 기업에는 맥도날드, KFC, 스타벅스, 힐튼 호텔 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로 입국한 난민만 12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학교 등의 임시 난민 캠프가 꾸려졌지만 수많은 난민이 체류하기엔 열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 재합의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협상을 계속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입장차가 상당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평화협상과는 별개로 터키가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이 오는 10일 터키에서 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의혹을 받는 루이자 크리보노기흐가 악플로 인해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푸틴의 정부라고 소문난 바 있는 스베틀라나 크리보노기흐의 딸입니다. 삭제된 계정에는 루이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담겨 있었고 팔로워 수만 8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리자 루이자가 업로드한 사진에는 심한 악플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루이자에게 푸틴을 설득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099만 5,785명, 누적 사망자는 98만 6,74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7,9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3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1만 6,379명, 누적 사망자는 3만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2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379명, 누적 사망자는 1,9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272명, 누적 사망자는 1,6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